안녕하세요. 강선마입니다. 오늘은요, 영어 학습에서 4스킬이란 무엇이며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4스킬은 꼭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어린 연령에서 또는 초기 단계의 아이들의 영어 동화책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얘기를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영화를 좀 보러 가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볼 때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를 첫 번째 볼 때는 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장면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 이것을 파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래서 좋아했던 영화를 두 번째 다시 보게 되면 저 장면의 세밀한 저런 행동들이라든가 놓쳤던 장면들, 그러니까 그 영화의 임팩트 때문에 놓쳤던 장면들을 다시 세심하게 보게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대사들을 더 다시 자세하게 그리고 또는 그 의미를 좀 더 새겨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는 뭐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보고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한다라는 것들은요, 어떤 그런 놓친 장면, 세밀한 부분, 그 다음에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다시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학습이냐 노출이냐, 학습을 언제 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유튜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유튜브를 학습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의 노출, 그리고 어떤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 또는 아주 간단한 정보들은 반복해서 보면서 그걸 학습으로도 연결해 가기 좋은 그런 어떤 학습 도구로서도 일부 역할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더 학습을 깊이 있게라든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할 때 저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영상물만 가지고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럼 각각 영상물 또는 읽기만 할 때, 듣기만 할 때 또는 어떤 내용을 그냥 영상으로만 볼 때의 차이점들을 좀 보시면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영상을 요새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들용으로 하면 너무 쉬우시니까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첫 번째 영상은 제가 background information을 위해서 보여드려요. And a top U.S. health official says he's optimistic that schools will be open nationwide by the fall, though communities will have to be more proactive in identifying and isolating the virus. 이거는 뭐 isolating from the virus에서 바이러스로부터 isolating 하고 학교도 닫고 뭐 모든 게 다 멈춰 있고 이런 얘기들인지는 대략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기본 백그라운드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한 파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한 개 더 영상 보실게요. Teams operating in isolation for months amid rigorous virus testing at their hotels, on buses, in stadiums, closed to all fans. Other pro sports are nibbling at resuming with similar plans to limit exposure, but only tentatively. 자,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혹시 지금 들은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서머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얘기를 들었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단어로 내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내가 다시 거의 비슷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요만큼이 사실 길진 않아요. 한 10초 조금 넘는 건데 이거 조금 더 줄여서 이 중에서도 한 파트만 다시 한번 한 파트만 이제 어떤 흐름의 이야기인지는 아셨으니까 한 파트만 다시 보실게요. Other pro sports are nibbling at resuming with similar plans to limit exposure, but only tentatively. 마지막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나왔으면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쵸? 혹시 이 내용은 누가 들어서 지금 서머리 하실 수 있나요? 네,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하고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이 내용을 들었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간 것과 내가 아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제가 그 오랜 시간 티칭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학습에 대해서 knowing이란 understanding과 다르다라는 맥락도 한번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knowing은 그냥 이해했니? 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는 했지만 이해를 했으면 그걸 다시 말할 수 있거나 내 것이 되었어? 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그러면 이번에는 소리로만 한번 다시 들어보실게요. 이번에는 어떤 자막도 없이 그 다음에 영상도 없이 소리로만 글자를 들어보실게요.
Other pro sports are nibbling at resuming with similar plans to limit exposure, but only tentatively. 그리고 두 번 들으니까 좀 더 잘 들리긴 하시죠. 지금 이 영상하고 이 리스닝만 했을 때의 차이를 조금 느끼시나요? 저는 그래도 유튜브나 영상을 보여주는 걸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건 일단 이해력을 높이는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학습적으로 갔을 때는 리스닝만 해서 갖게 되는 장점들이 되게 있어요.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려고 할 때는 집중력 있게 그 학습을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다른 걸 막아놓고 귀를 열어놓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소리에 집중해서 이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뇌로 다시 되새김질하는 작용들이 좋아요. 그런데 보통 리스닝 수업은 가장 어려운 수업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아이들이 잘 집중을 못하는 수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7초짜리인데요. 한 20초, 30초, 때로는 40초, 1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문장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때는 집중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한국말도 사실은 제가 막 한 15분 넘어가면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길어지면 그 집중력을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세미나를 해보면.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지루해지는 타이밍에서 애들이 정신이 잠깐 어디 다녀와요.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 다녀와서 보면 아직 듣고 있고 몇 단어 또 키워드 잡고 다시 또 생각할 것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 다른 데 생각이 가지 않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블랭크아웃 되는 지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특히나 그 내용이 아주 쉽지 않으면 그리고 아주 쉬워도 또 그렇게 끊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이 아주 공존하는 그 프랙티스예요. 리스닝은 아예 제대로 못 들을 수 있다 또는 제대로 들으면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영상처럼 understanding의 단계가 훨씬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죠? 훨씬 뇌를 사용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rain based, 뇌작용이 일어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프랙티스이기도 하죠. 요번에는요. 리스닝하고 아까 영상에 느낌 각각 보실 때 느낌의 차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요번에는 글자만 한번 보실게요.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저도 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보면 진짜 이렇게 보거든요.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소리 내어서 읽으셨죠? 읽고 나서 이번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왔던 영상을 보고 리스닝만 했고 글자를 읽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읽으신 후에 소리 내서 읽으셨을 테니 그걸 소리로만 한번 또 다시 들어보실게요. 느낌이 아까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Other pro sports are nibbling at resuming with similar plans to limit exposure, but only tentatively. 어떠셨어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글자만 봤을 때와 글자를 소리내어 있을 때와 다시 읽은 후에 그걸 들었을 때와 아니면 듣고 나서 그걸 읽었을 때와 그쵸? 요번에는 이걸 읽어보기도 했고 따로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아까 영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게요. Other pro sports are nibbling at resuming with similar plans to limit exposure, but only tentatively. 혹시 그런 분들 계셨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는 이대 언론정보학부를 입학했어요. 제가 5세 때 만났던 그 아이도 5세 때 만났던 아이인데 그 아이는 한창 이 프랙티스를 한 3학년, 4학년 때 할 때 이 프랙티스를 하고 나서 한 말이 선생님 듣고 나서 글자를 읽고 다시 들으니 이 학생이 했던 표현이 제가 너무 가슴에 오래남아서 글자가 날아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타타타타 찍듯이 보이는 느낌의 이미지화 되면서 동시에 영상도 보인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셨나요? 적어도 글자가 보이진 않았어도 아까 들리는 소리가 뭔가 훨씬 더 클리어하게 들리긴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라는 건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영어의 독서 책, 리딩 책들 또는 단순한 readers, 그림 책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background information이 보여요. 야구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책에선. 왜 사람이 없을까? 요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야구 선수들이 연습 경기를 하는 걸까? 뭐 하는 걸까? 그러다가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선수들, 막 응원단도 많고 팬들이 많은 상태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보여요. 그래서
요새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이솔레이티드 된 거, 아이솔레이팅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됐다라는 걸 백그라운드로 깐 후에 이 스토리를 읽을 수 있는 그림들이 보통 제시되죠.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수업을 아이들이 한번 듣게 해주죠. 또는 그냥 읽게도 해주지만 듣게 한번 많이 해주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they have a chance to listen. 그래서 other passports are nibbling and resuming with similar plans to limit exposure, but only tentatively. 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소리 내어 읽어요. 뭐 잘 읽든 못든 파닉스 단계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이해를 해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림은 글에 있는 정답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게 한 후 읽는 거죠. 이걸 읽고요. 읽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있죠. 에코 리딩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저희가 코럴 리딩 있고 그런 단계들도 좀 겹치게 되는데요. 그거를 복합적으로 해줬을 때 학습이라는 단계의 반복성과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뭐냐면 영상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오히려 이해는 돕지만 실질적인 그 글이라든가 문자의 소리 그런 것들의 이해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떨어진 부분 다른 포커스에서 접근을 해줘서 그 이해를 높여줘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글자에 대해서 읽고 하는 것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글자 읽는 건 잘 하는데요.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그냥 소리로만 저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기본의 커뮤니케이션 소리로만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아이들이 소리로만 듣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summary 해서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writing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들까지 했을 때 totally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 다각도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소리를 방해하고요. 소리가 시각을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는 됐지만 knowing 단계로 가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는 아주 상위 1, 2, 3%가 아닌 이상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계를 보통 저희가 listening 책만 따로, speaking 책만 따로 근데 그건 전부 다 그냥 그 안에서 포스킬은 늘 항상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좀 더 포커싱 하느냐, 어떤 것이 좀 더 그 흘러가는 중심에 스탠다드한 포커스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사실은요 어린아이들도 가능해요. 픽처링이라는 기법인데요. 사실은 그 토익이나 토플 미국 그 MBA 시험, 경영대학원 시험이라든가 LSAT, 로스쿨 시험 같은 것들을 다 볼 때요. 리딩 패시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안에 그걸 다 읽어서요. 또 복잡한 문제의 그 논리를 풀어나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영어를 잘해서 그게 되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일단은 구문이라든가 말, 어휘, 이해력. 그러니까 쉽게 한국말로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 좋아야 하고요. 그거는 영어로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 말귀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영어에서도 그 말에 숨겨진 뜻, 의도하는 바, 그리고 전달하는 바를 이해하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하고요. 아이들 중에서 그 긴 글을 읽고 정리를 잘하고 키노트 서머라이징 잘하는 아이들은요. 픽처링이라는 걸 잘합니다. 픽처링이라는 건 뭐냐면 두들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있는 걸 여기다 그려내는 게 두들링이죠. 픽처링이라는 건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을 다시 내 생각 안에서 그림으로 영상화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글을 아까 읽을 때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날씨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남자를 영상을 떠올리고요. 그 거리를 같이 한 장면으로 한 3문장 정도를 한 장면으로 영상처럼 같이 그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상이 같이 기억이 남고요. 이 중에서 키워드 하나만 끄집어냈을 때 그 영상이 딸려 나와서 그 영상을 기억한 내용을 다시 아이들이 summarizing, speaking이나 writing을 summariz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픽처링 기법이라는 게 되게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어린 연령에서 저희가 뭘 보여주냐면 컵을 보여주죠. What is this? It's a cup. 이게 가르쳐줘요. 사물을 보여주거나 그림이 같이 있는 것들을 항상 보여줘서 그것들을 상황적으로 인지하게 하죠. 그 면에서 저는 유튜브라는 어떤 영상이 있는 이해도를 주는 그런 노출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to-do less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면서 학습하는 거에 간접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픽처링 하는 기법이요. 때로는 그림 그려보는 거 있죠. 내용을 그 독후감으로 그려보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제가 설명드린 이 맥락 안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요. 꼭 아직 영어가 딸리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해도 돼요. 언어라는 건 언어 논리력, 언어 독해력, 이해력, 그 다음에 언어 전달 능력, 언어 논리력, 뭐 이런 거 전부 다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영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도 길러져요. 그게 잘 길러져 있는 아이들은요,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한다라는 게 꼭 단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어를 표현해낼 줄 아는 표현력과 그 다음에 논리력, 그 다음에 전달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어로 충분히 길러주셔도 돼요. 그걸 잘 길러주시면 그 다음에 영어는 그 위에 쌓아나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어지만 꼭 4스킬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스킬 학습이라는 것은 꼭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서도 어떤 영역은 아직 좀 약하면 한국어로라도 늘상 다각적으로 접근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 언어에서는 그 부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스킬이라는 건 이런 면에서 좀 느껴보시고 선생님들은 전달하실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님들도 단순히 4스킬은 꼭 높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저희가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오감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멀티센서리 그 액티비티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또한 인풋 아웃풋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항상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또 글만 따로 읽기도 하고 따로 듣기도 하고 다시 그걸 거꾸로 한번 영상화하면 보면서 그것들을 좀 더 노출이 좀 마무리돼가는 시기에선 학습적으로 잘 연결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